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책은 한강 작가의 깊이 있고 감동적인 소설 소년이 온다입니다. 처음 이 책을 펼쳤을 때 소년은 그저 존재하기만 해도 이렇게 빛나는구나라는 문장이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소년이 온다는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운동에 참여했던 한 소년 동호를 중심으로 여러 인물들의 시선을 통해 진행됩니다. 각기 다른 배경과 사연을 가진 이들 사람들이 서로 얽혀가며 당시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동호는 자신보다 어린 친구를 구하려다 결국 자신의 인생을 크게 바꾸게 됩니다. 그의 순수한 희생정신과 용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줍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인권과 정의의 중요성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많은 사람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또한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사회적으로 이 소설은 잊혀져서는 안 될 역사적 사건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과 행동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강 작가는 1970년 겨울에 태어났다. 1993년 문학과사회 겨울호에 시 서울의 겨울 외 4편을 발표하고 리듬의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붉은 닻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장편소설 검은 사슴 그대의 차가운 손 채식주의자 바람이 분다. 가라 히라버 시간 소년이 온다 흰 작별하지 않는다. 소설집 여수의 사랑 내 여자의 열매, 노랑무늬 영원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등이 있다. 오늘이 젊은 예술가상, 이상문학상, 만해문학상, 대산문학상, 인터내셔널 부커상, 말라파르테 문학상, 메디치 외국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노르웨이 미래 도서관 프로젝트 참여 작가로 선정되었다. 말라파르테 문학상, 만해문학상 수상자. 우리 시대의 소설 소년이 온다. 2014년 만해문학상, 2017년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수상하고 전 세계 20여 개국에 번역 출간되며 세계를 사로잡은 우리 시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이 작품은 채식주의자로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에게 눈을 뗄 수 없는 보편적이며 깊은 울림 뉴욕타임즈, 역사와 인간의 본질을 다룬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소설 가디언, 한강을 뛰어넘은 한강의 소설 문학평론가 신영철이라는 찬사를 선사한 작품으로 그간 많은 독자들에게 광주의 상처를 깨우치고 함께 아파하는 문학적인 헌사로 높은 관심과 찬사를 받아왔다. 소년이 온다는 상처의 구조에 대한 투시와 천착의 서사를 통해 한강만이 풀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1980년 5월을 새롭게 조명하며 무고한 영혼들의 말을 대신 전하는 듯한 진심 어린 문장들로 이유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2024년 올해 출간 1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판으로 새롭게 옷을 입은 이 작품은 가장 한국적인 서사로 세계를 사로잡은 한강 문학의 지향점을 보여준다. 인간의 잔혹함과 위대함을 동시에 증언하는 이충일한 서사는 이렇듯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인간 역사의 보편성을 보여주며 훼손되지 말아야 할 인간성을 절박하게 복원한다. 저자는 이 작품에서 진심 어린 문장들로 무고한 영혼의 말을 대신 전하며 그 시절을 잊고 무심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국가의 무자비함을 생생하게 그려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간의 잔혹함과 악행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잊을 수 없는 봄날의 5월을 지나 여름을 건너가지 못한 이들과 살아남은 것이 오히려 치욕으로 여기며 매일을 힘겹게 견뎌내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는가를 간절한 목소리로 묻는다. 그리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역사적 기억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2017 제20회 말라파르테 문학상 수상. 목차 1장 어린 새, 2장 검은 숨, 3장 7개의 뺨, 4장 쇠와 피, 5장 밤의 눈동자, 6장 꽃핀 쪽으로, 에필로그 눈 덮인 램프. 출판사 서평. 책장을 덮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이야기. 끝나지 않는 5월, 피지 못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한 간절한 노래.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 있었던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철저한 고증과 취재를 바탕으로 한강 특유의 정교하고도 밀도 있는 문장으로 그려낸다. 5.18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소년 동호는 친구 정대의 죽음을 목격한 것을 계기로 도청 상무관에서 시신들을 관리하는 일을 돕게 된다. 매일같이 합동 분향소가 있는 상무관으로 들어오는 시신들을 수습하면서 15 어린 소녀는 어린 새 한 마리가 빠져나간 것 같은 주검들의 말없는 혼을 위로하기 위해 초를 밝히고 시취를 뿜어내는 것으로 또 다른 시위를 하는 것 같은 시신들 사이에서 친구 정대의 처참한 죽음을 떠올리며 괴로워한다. 정대는 동호와 함께 시위대에 행진 도중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쓰러져 죽게 되고 중학교를 마치기 전에 공장에 들어와 자신의 꿈을 미루고 동생을 뒷바라지하던 정대의 누나 정미 역시 그 봄에 행방불명되면서 남매는 비극을 맞는다. 무자비한 국가의 폭력이 한순간에 무너뜨린 순박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과 무고하게 죽은 어린 생명들에 대한 억울함과 안타까움이 정대에 절규하는 듯한 목소리로 대변된다. 5.18 당시 인구 40만의 광주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군인들이 지급받은 탄환은 80만 발이었다고 전해진다. 이런 엄혹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가의 부조리에 맞서도록 어린 그들까지 시위 현장으로 이끌었던 강렬한 힘은 다만 깨끗하고도 무서운 양심 하나였다. 그렇게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의 맥박을 느끼며 수십만 시민들이 모여 만든 위대한 양심의 혈관을 함께 이루었던 것이다. 소설은 동호와 함께 상무관에서 일하던 형과 누나들이 겪은 5.18 전후의 삶의 모습을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비극적인 단면들을 드러내 보인다. 살아있다는 것이 오히려 치욕스러운 고통이 되거나 일상을 회복할 수 없는 무력감에 괴로워하는 이들의 모습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시 수피하여고 3학년 시절에 5.18을 겪은 김은숙은 전두환 타도를 외치는 데모로 점철된 대학 생활을 포기하고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면서 담당 원고의 검열 문제로 서대문 경찰서에 끌려가 7대의 뺨을 맞기도 한다.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고귀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조 활동을 하다 쫓겨난 임선주는 이후 양장점에서 일을 하다가 상무관에 합류하게 되고 경찰에 연행된 후 하열이 멈추지 않는 끔찍한 고문을 당한다. 상무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대학생 김진수 역시 연행된 이후 모나미 볼펜 고문, 성기 고문 등을 받으며 끔찍한 수감 생활을 했고 출소 후 트라우마로 고통받다 결국 자살하고 만다. 소설은 이러한 국가의 무자비함을 핍진하게 그려내면서 유전자에 새겨진 듯 동일한 잔인성으로 과거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인간의 잔혹함과 악행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한강은 이 작품을 통해 15살 소년 동호의 죽음을 중심으로 5.18 당시 숨죽이며 고통받았던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하나 힘겹게 펼쳐 보이며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 시대를 증언하는 숙명과도 같은 소명을 다한다. 살아남았다는 것이 오히려 치욕이 되는 사람들이 혼자서 힘겹게 견뎌내야 하는 매일을 되새기며 그들의 아물지 않는 기억들을 함께 나눈다. 한강 작가는 무덥고 습했던 여름 끝에 가로수 아래를 걷다가 잘 마른 깨끗한 호청 같은 바람이 얼굴과 팔에 감기는 감각에 놀라며 동호를 생각한다. 따뜻했던 봄날의 5월을 지나 그 여름을 건너가지 못한 동호, 이런 아침을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동호를 떠올리며 작가는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이 인간이란 것을 되새기고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이들에게 어떠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가를 간절한 목소리로 묻는다.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억울한 영혼들이 없기를, 상처 입은 영혼들이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나아가 평온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5.18 희생자들의 눈 덮인 무덤들 사이에서 못다 핀 소년 동호를 추모하기 위해 작가 한강이 마음을 다해 밝힌 작은 촛불들이 안타까운 세상에 온기를 더해줄 것이다. 추천사 백지연 문학평론가. 어둠과 폭력의 세계 속에 상처 입은 존재들을 섬세하게 그려온 한강의 소설이 5월 광주의 시공간에서 벌어진 잔혹한 학살의 참상과 정면으로 마주한다. 증언하는 자의 소명의식과 듣는 자의 상상력이 치열하게 어우러지는 간절한 고백의 서사는 잊을 수 없는 그 도시의 열흘을 고통스럽게 되살린다.
물방울이 내쏘는 햇빛의 파편에도 눈이 시린 순결한 어린 새의 흔적을 쫓는 이 소설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역사적 기억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환기하고 있다. 신영철 문학평론가. 어떤 소재는 그것을 택하는 일 자체가 작가 자신의 표현 역량을 시험대에 올리는 일일 수 있다. 한국 문학사에서 80년 5월 광주는 여전히 그러할 뿐 아니라 가장 그러한 소재다. 다만 이제 더 절실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응징과 복권의 서사이기보다는 상처의 구조에 대한 투시와 천착의 서사일 것인데,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의 인간학적 깊이가 심화될 여지는 아직 많다. 소년이 온다는 한강이 쓴 광주 이야기라면 읽는 쪽에서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겠다고 각오한 사람조차 휘청거리게 만든다. 이 소설은 그날 파괴된 영혼들이 못다한 말들을 대신 전하고,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자기 파괴를 각오할 때만 도달할 수 있는 인간 존엄의 위대한 증거를 찾아내는데, 시적 초혼과 산문적 증언을 동시에 감행하는 파울 첼란과 뿌리모 레비가 함께 쓴 것 같은 문장들은 거의 원망스러울 만큼 정확한 표현으로 읽는 이를 고통스럽게 한다. 5월 광주에 대한 소설이라면 이미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느냐고, 또 이런 추천사란 거짓은 아닐지라도 대개 과장이 아니냐고 의심할 사람들에게 나는 입술을 깨물면서 둘 다 아니라고 단호히 말할 것이다. 이것은 한강을 뛰어넘은 한강의 소설이다. 무거운 역사의 무게와 그 속에서 빛나는 인간의 의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